미역국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미역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역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산모들에게 좋고 몸에 좋고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미역국은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하지만 미역국에도 함정이 있어요. 미역국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미역국에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피해서 미역국을 드시면 미역의 놀라운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미역국의 놀라운 효능. 먼저 미역국이 왜 좋은지부터 알아볼까요? 미역의 효능을 알아야 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미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풍부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미역 백지에는 하루 필요량의 20배가 넘는 요오드가 들어있어요. 칼슘도 엄청나게 많아요. 미역의 칼슘 함량은 우유의 14배예요. 60대 이후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죠.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또한 미역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도 다른 음식과 잘못 조합하면 이런 좋은 효과들을 전혀 누릴 수 없어요. 심지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위험한 조합 미역국 홍차 녹차. 첫 번째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홍차나 녹차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미역의 철분과 결합하면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해요. 미역국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철분 보충인데 차와 함께 마시면 이 철분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수술 후 회복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얼마나 심각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차와 함께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9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거의 흡수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한 탄닌은 미역의 칼슘 흡수도 방해해요. 칼슘 부족이 걱정되어서 미역국을 먹었는데 차 때문에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차를 마셔야 할까요? 미역국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후에 마시세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역의 영양소들이 어느 정도 소화 흡수되어서 차의 영향을 덜 받아요. 아침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차는 점심 전후에, 저녁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자기 전에 차를 마시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도 탄닌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 미역국 유제품.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미역국과 유제품이에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음식들이죠. 이것도 놀라우시죠? 칼슘이 풍부한 미역과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문제는 미역의 요오드와 유제품의 단백질이 만날 때 일어나요.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이 요오드와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흡수되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중요해지는데 이를 방해하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또한 유제품의 칼슘이 미역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요. 칼슘과 철분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는데 칼슘이 너무 많으면 철분이 밀려나는 거예요. 실제로 미역국에 우유를 넣어서 끓이는 요리법도 있는데 영양학적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맛은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영양소 흡수 면에서는 손해예요. 그럼 언제 유제품을 드셔야 할까요? 미역국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오후에 요구르트를, 저녁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우유를 드시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특히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미역국과는 시간을 두고 드세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 미역국 견과류.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미역국과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들이죠.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미역국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돼요. 견과류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미역의 미네랄들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아연, 철분, 칼슘의 흡수가 크게 떨어져요.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이런 미네랄 보충인데 견과류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피틴산은 항영양소라고도 불려요. 자연계에서 씨앗이나 견과류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견과류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미역국과는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견과류의 피틴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불려두거나 볶아서 먹으면 피틴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역국과는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미역국을 드신 후 3-4시간 후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점심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는 거예요. 특히 철분 부족으로 미역국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견과류와의 조합은 더욱 피하셔야 해요. 네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미역국 시금치 근대.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미역국과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예요. 이것도 의외죠. 둘 다 몸에 좋은 채소인데 왜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시금치와 근대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미역의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옥살산 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또한 옥살산은 미역의 철분 흡수도 방해해요.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금치의 옥살산 때문에 철분 흡수율이 매우 낮아요. 여기에 미역까지 함께 먹으면 미역의 철분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미역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끓이는 요리법도 있는데 영양학적으로는 권하지 않아요.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영양소 흡수 면에서는 손해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나 근대는 미역국과 다른 끼니에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미역국을 드셨다면 저녁에 시금치 나물을 드시는 식으로요. 시금치의 옥살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옥살산이 많이 제거돼요. 하지만 그래도 미역국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미역국 콩류. 다섯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은 미역국과 콩류예요. 두부, 콩나물, 강낭콩, 검은콩 같은 음식들이죠. 콩류에도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피틴산이 들어있어요. 이 피틴산이 미역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아연 흡수에 큰 영향을 줘요. 아연은 면역력과 상처 치유에 중요한 미네랄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해져요. 또한 콩류의 식이섬유가 미역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 자체는 좋은 성분이지만 너무 많으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서 끓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운 조합이에요. 각각 따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콩나물국과 미역국을 같은 식사에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둘 다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류는 미역국과 다른 끼니에 드세요. 또는 같은 끼니에 드시더라도 시간 간격을 두세요. 콩류의 피틴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콩을 미리 불려두거나 발효시키면 피틴산이 줄어들어요.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제품이 생콩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미역국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올바른 미역국 먹는 법. 그럼 이제 미역국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역국만 단독으로 드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말고 미역국만 먼저 드시고 1-2시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세요. 두 번째, 미역국과 함께 먹어도 되는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쌀밥, 감자, 고구마, 당근, 양배추 같은 음식들은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아요. 세 번째, 미역국을 끓일 때는 기름을 조금 넣으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돼요. 네 번째, 미역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세요. 미역을 제대로 불리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너무 짜게 끓이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미역국을 먹을 때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미역국 먹기 전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미역국은 따뜻할 때 드세요.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미역에 숨겨진 주의사항. 미역을 드실 때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어요. 첫 번째, 요오드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에 미역 20g 정도가 적당해요. 미역국으로는 하루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미역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미역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미역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세요. 바다에서 자란 미역에는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충분히 씻어야 해요. 미역의 대체 음식들. 미역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대체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다시마도 좋은 대안이에요. 미역과 비슷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오드 함량이 조금 낮아요. 김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채식주의자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토시나 파래 같은 다른 해조류들도 좋아요. 각각 특별한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드시면 좋아요. 육지에서 나는 녹색 채소들도 미역의 일부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좋아요. 하지만 해조류만이 가진 독특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역이나 다른 해조류를 드시는 게 좋아요. 미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미역국 외에도 미역 무침, 미역 샐러드 등으로 먹을 수 있어요. 계절별 미역 섭취법. 계절에 따른 미역 섭취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순이 나는 시기라서 몸이 해독을 필요로 해요. 이때 미역의 알긴산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미역으로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차가운 미역국보다는 미지근하게 드세요. 가을에는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시기예요. 미역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겨울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미역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적당량은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미역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홍차와 녹차 유제품, 견과류, 시금치와 근대, 그리고 콩류였어요. 이 음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역국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미역국을 드신 후 1시간 후에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 문제 없어요. 미역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현명하게 미역국을 드시길 바라요. 특히 영양소 흡수가 중요한 60대 이후에는 이런 식품 조합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음식 조합이나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올바른 미역국 먹기 실천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